한국을 대표하는 클래식 및 트로트 크로스오버 보컬리스트 김호중은 감성적인 연주와 고난을 딛고 정상에 오른 여정을 통해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1991년 10월 2일 울산에서 태어난 그는 소박한 시작부터 무대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까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재능 있는 아티스트로서 그는 강력한 목소리뿐만 아니라 자선 활동과 관객에 대한 사랑을 통해 보여주는 회복력과 따뜻한 마음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부터 커리어의 도전, 그리고 비극적인 죽음이라는 비극까지 그의 삶은 열정, 희생, 그리고 깊은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33세의 나이에 그는 음악적 유산과 다른 이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인생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파탄난 가정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보살핌 속에서 자랐고 그 보살핌은 그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김호중의 이야기는 단순히 스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가슴 아픈 최후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통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싸운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김호중의 삶에서 가장 큰 슬픔은 어린 시절 가족의 이별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가장 사랑했던 어머니가 자신을 키우기 위해 고통과 고난을 겪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울산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물질적, 정서적으로 모두 결핍된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7살 때 부모님은 화해할 수 없는 차이로 이혼했고 그는 어머니와 함께 부산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편의점에서 밤늦게까지 일하시며 눈시울이 붉어진 채 집에 돌아오시던 밤들을 떠올렸고 어머니가 슬픔을 감추고 미소 지으시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돕지 못해 죄책감을 느꼈고 그 무력감이 어린 시절 내내 그를 괴롭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방에 앉아 어머니가 흐느낌을 감추려고 자장가를 부르는 것을 듣고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울었습니다. 이혼 후 가족을 버리고 연락도 끊긴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자 슬픔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10대 시절 아버지를 찾으려 애썼지만 짧은 만남은 실망으로만 남았습니다. 울산에 있는 아버지 댁 앞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려 했지만 낯선 남자를 만나 눈물을 흘리며 돌아왔던 일도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은 그를 위축시켰고 그 아픔을 달래기 위해 자주 음악에 의지했습니다. 어머니에게 기쁨을 드리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렸고 이러한 슬픔은 그의 노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미스터 트롯 이후 첫 앨범에 수록된 감성적인 멜로디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노래를 부를 때마다 어머니와 힘들었던 시절을 떠올렸고 그 생각에 무대에서 여러 번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했습니다. 특히 고아들을 위한 자선 콘서트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김호중의 음악 인생은 길고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높은 성공과 동시에 고통스러운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장한 그는 일찍부터 음악적 재능을 보였지만 예술의 길로 들어서는 것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반항적인 학생이었던 그는 학교에서 종종 문제를 일으켰지만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내순 도르마를 연주하는 것을 듣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그의 열정에 불을 지폈고 일주일에 한 번만 수업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보컬 레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그는 세종음악 콩쿠르와 수리국립음악 콩쿠르에서 내순 도르마를 연주하며 우승했고 그의 영상은 바이러스처럼 퍼져 2009년 스타킹에 출연하도록 초대되었습니다. 그는 스타킹 무대에 서서 흥분에 떨고 무대 뒤에서 울면서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은 순간을 회상합니다. 2020년 그는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인 TV조선의 미스터 트롯에서 2위를 차지하며 전국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강력한 목소리와 감성적인 연주로 수백만 시청자를 사로잡아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가수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미스터 트롯 이후 2020년에 발매된 그의 첫 앨범인 더 클래식 앨범은
음반 판매량을 달성했고 서울과 부산에서의 그의 콘서트는 매진되었습니다. 그는 서울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던 첫날 밤을 떠올렸고 무대에서 눈물을 흘리며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은 듯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는 2022년 루치아노 파바로티 재단과 안드레아 보첼리 재단의 첫 아시아 홍보대사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한국 클래식 음악을 세계에 알린 그의 자부심을 더욱 높여주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하지만 그의 커리어가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2024년 5월 학교 폭력 의혹과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뺑소니, 교통사고 논란에 휘말리면서 큰 좌절을 겪었습니다. 경북예술학교 동창이 재학 시절 폭행과 강압 행위를 저질렀다고 그를 고소하면서 그는 대중의 비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후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책임을 떠넘긴 이 교통사고는 그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는 스캔들 이후 공연을 취소하고 언론의 압박에 직면해야 했던 날들을 회상하며 서울 아파트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걱정하며 울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사과했지만 그 좌절로 인해 스스로에 대한 회의감이 커졌고 음악 활동을 잠시 중단하고 성찰했습니다. 그의 음악 활동은 노래뿐 아니라 개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도 힘썼습니다. 경북예술학교에 다녔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전학을 가야 했고 이후 김천예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한양대학교 성악과에 진학했지만 학업에 전념하기 위해 중퇴했습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성악을 공부하며 카페 웨이터부터 배달까지 아르바이트를 했고 성악 선생님의 장학금을 받았을 때는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은 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2023년에는 젊은 아티스트들을 지원하기 위해 펜사토 뮤직이라는 회사를 설립했고 첫 콘서트를 열었을 때는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2023년 터키 시리아 지진, 당시 5천만 원을 기부하는 등 자선 활동에도 참여했고 도움을 받은 아이들을 만나 힘든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호중이 끊임없이 이루고자 노력해온 업적은 그의 재능과 음악에 대한 헌신을 증명합니다. 그는 항상 유명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와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가수가 되기를 꿈꿔왔습니다. 미스터 트롯과 클래식 앨범을 통해 그는 젊은 청중들에게 트로트와 클래식 크로스오버 음악을 선보이며 음악 장르의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그는 일본과 베트남 관객들이 자신의 음악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쓴 편지를 떠올렸고 그 편지를 읽고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 같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2021년 한국대중음악상에서 올해의 트로트 가수상을 수상한 것도 자랑스러웠고 무대에 오를 때마다 자신을 지지해준 어머니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또한 젊은 세대,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무료 음악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음악 콩쿠르에서 우승한 학생을 볼 때마다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소년에게 상을 주던 순간, 소년이 자신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울었던 순간, 할머니와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또한 미국과 유럽에서 공연을 통해 한국 음악을 세계에 알리려고 노력했고, 이를 통해 한국 문화를 국경 너머로 확장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에 큰 성과로 여겼습니다. 김호중의 사랑과 결혼 생활은 그의 삶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는 항상 사생활을 비밀로 유지해 왔습니다. 그의 결혼 여부나 진지한 관계에 대한 공개된 정보는 없지만 요청이 있으므로 감성적인 사랑 이야기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는 25세의 서울시향에서 바이올리니스트로 일하는 지은이라는 여성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두 사람은 2016년 자선 콘서트에서 만났고 그는 그녀의 온화함과 음악에 대한 열정에 매료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2년 동안 교제하며 남산 공원을 산책하고 음악에 대한 꿈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지은이 음악 활동을 위해 비엔나로 이주하기로 결정한 2018년에
두 사람의 관계는 끝났습니다. 그는 인천공항에서 그녀를 배웅하던 날을 떠올립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그녀의 꿈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고 울면서 말했던 그 날을요. 사랑에 대한 그의 슬픔은 배신 때문이 아니라 사랑과 일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없다는 감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가상 인터뷰에서 지은을 깊이 사랑했지만 바쁜 일정과 직장 생활의 압박감 때문에 서로 멀어졌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별 후 그는 수많은 밤을 울었고 그 아픔을 담아 미발표곡인 이별의 멜로디를 작곡했습니다. 33세인 그는 아직 싱글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없을까봐 마음을 열기가 두렵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는 사랑했던 것에 감사하며 지은이 자신의 어른이 되어가는 여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진정한 사랑을 찾기를 바라지만 음악과 팬들이야말로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김호중의 비극적인 죽음은 가상의 사건이지만 2025년 6월 15일 그의 커리어 사상 가장 큰 자선 콘서트를 며칠 앞두고 부산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밤 늦게 연습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통제불능의 트럭이 관간대교에서 그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는 부산대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지만 2시간 후 심각한 두부 외상으로 33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사망 소식은 전국에 충격을 주었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팬들이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는 트럭의 헤드라이트를 본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며 어머니, 할머니, 그리고 관객들을 떠올리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았기를 바랐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2025년 6월 19일 서울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서 수천 명의 팬, 동료, 유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습니다. 미스터 트롯에 함께 출연했던 이찬원, 이명웅 등 가수들이 참석하여 추모사를 전하며 그를 음악 천재이자 진정한 친구라고 칭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박수진